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니다. 지금 인바디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영상이 좀 길어져서 2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달의 좋은 주식이라는 코너로 이번에 인바디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1부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 2부에서는 이 기업이 글로벌 1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 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인 검색량 추이를 좀 보시면, 전 세계 관점, 구글을 좀 보면, 5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75 정도로 지금 올라간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는 트렌드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좀 보면데, 전반적으로는 좀 내려가고 있긴 했지만,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쭉 뭐 올라갈, 기미를 보고 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연관 검색어라고 썸트렌드의 그 바이브 컴퍼니 기령 형님이 만드신 썸트렌드에서 보면 연관어나 긍부정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보고 싶긴 한데 3개월 유료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좀 본 부분이 있고요. 인바디 특징을 보면 일상적인 본인의 몸 관리와 연관된 연관어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다이어트, 뭐 프로필, 하루, 목표, 뭐 체중계, 뭐 근력 운동, 뭐 아침, 바디, 뭐 운동, 수업, 뭐 이런 게 있고 헬스장에서 하는 뭐 상담이나 트레이너나 뭐 이런 것들 좀 있고요. 헬스장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관리에 관한 연관어와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관련된 연관어가 좀 혼합돼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부정어는 뭐 체중 감량, 체계 해적, 뭐 가능하다, 관리하다, 뭐 충격을 받았다, 뭐 심각한 수준이다, 뭐 건강하다, 화이팅. 뭐 이런 거 좀 보이죠. 본인의 건강 관리를 인바디로 하면서 화이팅 한다는 뭐 슬림, 건강 뭐 이렇게 보이고 부정어로 스트레스가 잡힌 거는 실제로 이 인바디 제품 스트레스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인바디 검사가 보통 스트레스 검사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정어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정어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관점에서 인바디를 보면 긍정적인 자기 관리와 관련된 긍정적인 연관어와 긍부정어를 좀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했고요. 인바디 후기를 좀 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별 5개, 그 다음에 조금 비싼 W 같은 경우에도 별 5개, 그리고 11번가도 4.8, 다나와도 조금 낮긴 하지만 4.6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별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멀티플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인바디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 일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 1등 기업인데, 보시면, 실제적으로 인바디가 세계 최성분 분석 시장의 50%를 넘게 점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80%, 일본은 타니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가량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주가를 보면 의학 섹터 중에서 세계 1등 기업인데 펄을 보시면 12 정도 좀 되고요. 뭐 ST 바이오 센서는 물론 어, 그 코로나 검사 키트 때문에 좀 퍼가 많이 낮아져 있긴 한데 직접 비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정말 잘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뭐 81 그리고 뭐 클래시스가 31 그 다음에 LNC 바이오가 66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어, 이 세계 1등 기업이 퍼가 이렇게 낮나라는 의문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살펴본 게 국내에 상장해 있는 세계 1등 기업들의 멀티플이 어떤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비전 플레이스먼트 세계 1위 기업인데 지금 15배를 좀 받고 있고요. 물론 뭐 날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바이오 복제학 시장 1위 기업인데 34배. 뭐 세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있고요. 쿠쿠홀딩스는 세계 시장 석권한 뒤 국내 시장의 상표가 알려진 회사고 밥솥 회사인데 5배예요. 요거는 좀 제가 생각한 내용과 좀 다른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좀 5배로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고용이 정말 좀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 로봇 의료 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배를 좀 받고 있습니다. 30배. 그래서
고용을 보더라도 인바디가 세계 1등인데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는 반도체용 레이저 마킹 장비 회사에서 세계 1위인데 19배 받고 있고, 화낙 같은 경우에는 일본 화낙 한국 주사기 때문에 비상장이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현 안 했는데 코스맥스가 1위입니다. 코스맥스. 콜만 1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참치 선망선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도 5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너무 낮다. 사실 제가 제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낮다.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타워 제조사로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데 30배 받고 있고, 심텍 같은 경우에는 PCB 세계 1위 기업인데 14배. 그다음에 코스맥스 아까 말씀드렸죠. 13배. 이런 걸 보더라도 뭐 12배, 13배, 14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뭐 고용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으로 의료기 시장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왜 12배를 받고 있나라고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웨어러블이 인바디를 좀 위협하는 기기다라는 좀 평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인바디 다이얼을 살까 애플워치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다이얼 사고 싶은 이유는 외국에 계신 분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잴 때마다 돈을 낼 수 있다. 5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셔서 사야 되고, 애플워치는 컴퓨터나 애플 상택에 있기 때문에 사고 싶다. 그 다음에 수영할 때 체크하기 좋다. 건강관리 체크하기 좋다. 라고 고민하신 모습인데, 사실 이분 그래도 답변이 좀 있어요. 사실은 애플워치를 사고 싶은 이유가 인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워치에서 인바디기는 직접적으로 내놓진 않았지만 스트랩 중에 아우라 스트랩이라고 인바디를 체크할 수 있는 스트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받는 이유가 혹시나 웨어러블 워치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상에 인바디하고 갤럭시 워치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채널과 컨텐츠들이 많았는데, 이 구독자 57만 명이신 주연님께서 지금 애플워치가 상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체에다가 발목에다가 인바디를 채우고 측정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웃기게 좀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치들은 상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고,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체지방이 3% 정도 정확도가 차이가 났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인바디가 정확한 거고 갤럭시 워치가 좀 부정확해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좀 이렇게 평가를 했고, 다른 블로그나 다른 컨텐츠를 보시더라도 워치가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지 않고 인바디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은 워치가 부정확하다 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몰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워치를 잴 때 기본적으로 상체만 재기 때문에 부정확하고요. 일단 워치를 제대로 재려면 공복인 상태에서 재야 되고, 영분 후에 재야 되고, 생리 기간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팔을 가슴 정도 높이 위치시키고 몸통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굉장히 정교한 자세로 재야지 그나마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상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더라도 이렇게 부정확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들였던 본인의 노력과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기 쉽지 않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부정확하다면 이거는 잴 이유가 없는 거고, 본인의 노력과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없는 한에서는 워치가 인바디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라 랩 스트랩 같은 워치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드라이버로 건전지를 교체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판단하시기에 센서가 너무 커서 패션용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좀 이렇게 좀 보시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웨어러블이
인바디의 멀티플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바디에 대한 제품 소개와 그 다음에 위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성장의 포텐셜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부분을 좀 1부와 2부에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3부를 제가 또 제작을 할 건데, 3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숫자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인바디의 포텐셜인 가정점과 해외 매출 파트에 조금 집중해서 이 숫자들을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에 걸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명수 형님 젊으신데 좀 유독 또 이렇게 좀 쭈구리처럼 나오시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 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부에서 인바디 공부를 좀 이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